안녕하세요. 김슬아입니다. 벌써 1월도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는데요. 올해는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이 줄어들고 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눈에 보는 19대 국회 법률에서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에 관한 내용 준비해봤는데요. 19대 국회 중요한 입법 성과 중 하나인 발달장애인 지원법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발달장애를 앓던 어린 아들을 둔 일가족 3명이 함께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 3월 13일 광주에서 5살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부부가 자살. 2014년 3월 2일 동두천 4살 배기 발달장애 아들을 안고 30대 주부가 투신. 2015년 2월 2일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일까지.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데 모든 보호와 사실은 재활과 모든 책임이 어머님한테 있다 보니까 가족 기능도 어렵고 그리고 우울지수도 높고 그랬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힘겨운 현실과 계속된 법 제정 목소리. 아침에 어딘가를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또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제정된 발달장애인 지원법. 발달장애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법률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아들 가서 잘하든가! 무슨 일이야? 왜 때려 남녀? 우리 아이에게는 자리가 있어요! 소원이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아이에게는 초원이가 자리가 있어요. 저보다 하루 먼저 죽는 거예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통을 그린 영화 마라톤.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과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소원은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 부모 외에는 사회에서 보호받을 길 없는 발달장애인, 그 부모들의 마음을 대변한 대사인데요.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로 나뉘며 대부분 아동기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 전체 장애인의 약 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라는 용어 자체는 말 그대로 발달 전반에 걸쳐서 이 장애가 유발되는 질환 그룹입니다. 그래서 크게 대별해서 이제 사회성이 결여되고 언어가 떨어지고 또 행동 발달에서 이제 장애가 되는 질환군을 뭉뚱그려서 이제 발달장애다 이러는데 이 발달장애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질환이라면은 이제 소화기 이제 자폐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전형적인 자폐증이 있고 정신지체가 이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지체 유병률은 100명에 1명꼴.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제 자폐증은 11세 이하를 대상으로 했을 때 1000명에 한 5명, 그러니까 한 0.5%. 예, 그런데 사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를 모두 포함한 발달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 추세이며 2012년 기준 19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장애인 중 91.5%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데 비해 발달장애인들은 68.4%만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서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이 큽니다. 한 가구에서 발달장애를 이유로 지출되는 돈이 월 평균 50.3만 원으로 지체장애인 14.1만 원, 시각장애인 8.4만 원보다 훨씬 많은 편인데요. 게다가 부모 중 한 명은 평생 아이의 손발이 되어야 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부모들도 다수.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인지기능이나 사실 의사소통이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다른 어떤 장애인보다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발달장애 자녀의 경우에 주로 부양 책임이나 보호 책임이 가족들한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80% 이상이 어머님이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보호와 사실은 재활과 모든 책임이 어머님한테 있다 보니까 가족 기능도 어렵고, 그리고 우울지수도 높고 그랬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어떤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 쌍둥이 형제 동표군과 동주군은 2명 모두 발달장애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거의 3돌쯤에도 말을 잘 못해서 그때 이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요 나이 때 1년 반 정도 늦으면 이게 장애로 되는 거지 그 갭을 줄일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은 1년 반이면 뭐 열심히 특수교육하면 당겨져서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엄청 교육을 시키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검사하면 지능지수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되게 속상한 순간들은 많았는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중학교 때 그 원반 애들이 우리 동표를 의자를 이제 앉을 때마다 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애가 자기 몸도 잘 이렇게 빨리 민첩하지 못하니까 너무 세게 넘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꼬리뼈가 막 조각이 날 정도로 너무 많이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애가 막 쓰러질 정도로 아팠는데, 그러니까 동표가 아프고 무섭고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막 웃어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친구들도 몰랐고 선생님도 몰랐고. 활동보조 교사가 있지만 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 나머지 시간 동안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은 오로지 어머니의 몫입니다. 처음에는 일을 했는데요. 둘 다 이제 어린이집에 적응 못하고 막 다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결국은 이 직장 그만두고 아이들만 이제 돌보게 됐죠. 이제 저희 애들이 2명이다 보니까 이제 활동보조인을 이제 사실은 2분을 써야 돼요. 근데 80시간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계산하면 하루에 한 2-3시간밖에 못 쓰는데 2-3시간이면 체육관 한번 갔다 오면 이게 활동보조 시간이 끝나요. 저희 아이들은 그 2시간을 묶어서 한 분의 활동보조인이 보름 동안 이제 동표 봐주시고 보름은 동주를 봐주세요. 근데 결국은 저는 한 아이는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복지관으로 향하는 형제. 오늘처럼 복지관에서 활동을 하는 날이 많으면 좋겠지만 겨우 몇 달에 한 번 가능한 일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주간 보호센터를 고려해봤지만 이 또한 대기자가 많은 상황인데요. 복지관은 워낙 사실 이제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려고 해서 경쟁률이 센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요즘 사설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도 대기자가 거의 한 기관당 한 30명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년 정도 다닐 수 있으니 30명이면 한 6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대기해놓고 거의 다 이제 시설마다 자리는 없지만 이제 향후 그 현재 있는 분들이 나가면 들어올 그런 마음으로 대기를 좀 많이 해놓은 상태.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주간 보호센터는 전국 400여 곳에 불과해 발달장애인 수요의 5에서 10%밖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의사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자립 가능성이 큰 다른 지체장애인들에 비해 사회생활을 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이들을 보살피는 데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부모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그렇다 보니 기존의 장애인복지법과는 별도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드디어 발달장애인 지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법률의 내용과 그 기대 효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발달장애인 법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삭발식으로 강한 의지를 보인 부모들. 엄마가 승찬이보다 하루하루 같이 죽겠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엄마는 먼저 죽고 승찬이는 이
좋은 법 제정안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국회도 입법에 속도를 냈고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법안들이 다수 제출됐습니다. 국회법 일부 개정 등등은 대안은 그리고 2014년 4월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는 아마 그 법 자체 명칭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자체가 그만큼 이전에 보장받지 못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들에 필요한 어떤 지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게 이제 법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그 장애인들에게 대해서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이 일반인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가 높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그 중에 80% 이상을 차지하는 거가 지적과 자폐성. 그만큼 자기를 옹호할 수 있는 어떤 취약성들 때문에 그만큼 권리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거고, 또 하나는 그럼 발달장애인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더 취약하고 그러면 지원돼야 될 게 많은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복지 지원이 있었나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발달장애인의 어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들이 없었다라는 거가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발달장애인법에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좀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발달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두 번째, 원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세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조항들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검찰 및 경찰 조사에 있어서의 전담조사제 도입,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성년 후견제 이용 지원, 의사소통 및 자조단체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는 검찰 및 경찰 조사 시 전담 검사와 경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야 돼요. 집에. 안녕히 계세요. 안 줘. 좀 사태 파악 좀 하자. 에이, 이 자식아 왜 애를 이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 발달장애인들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죄를 지었을 때 공정한 형량을 받지 못했던 예가 다반사였습니다. 7분 방의 선물이라는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그 발달장애인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떤 죄를 뒤집어 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데 네가 지은 것처럼 이렇게 윽박지르게 되면은 사실이 아닌데도 그것을 말하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보호를 하려면 첫 번째로 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발달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배석이 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렇다면 그 전담조사제라는 것들도 뭐냐면은 발달장애인의 그런 특성들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발달장애인의 이해가 있는 사람이 수사나 또는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면 훨씬 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갖다 보장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전담조사제 같은 것들이 이제 배치가 된 거가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년 후견제는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저소득층이나 긴급한 후견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후견인 서비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재산을 한번 물려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갖다 처분한다든지 또는 누군가의 전세를 내준다든지 이랬었을 때 어떤 법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좀 대신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선임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성년 후견제의 한 방법일 수 있고,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법에서 성년 후견제는 저소득 계층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공후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가 일정 정도의 그런 선임된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활동비나 보수를 지원해서 이들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거가 이제 공공후견인에 관련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법 중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의 경우 먼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개별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면서 17개 광역시도시의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설립되게 됩니다. 중앙센터에서는 이 지역센터 설립 과정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센터에서 하는 중요한 일은 그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권리구제를 시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별 지원 계획과 권리구제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DB를 구축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역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모세 혈관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당사자와 가족이 지역센터에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평가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이 가족과 당사자들을 연계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95억 원이 배정됐고 대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17개 광역시의 지역센터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의 근거를 마련한 발달장애인 지원법. 발달장애인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지원 중 하나로 직업교육 및 일자리 마련을 꼽고 있는데요.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포함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전체 발달장애인 중 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은 자녀의 생계, 주거, 취업, 건강 등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학령기에 발달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었던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가 종료돼 자립을 위한 취업, 직업훈련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다른 여러 생활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지적장애인의 경우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거의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숫자도 있긴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참가하고 계신 분들도 소득이 다른 장애 유형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들의 취업률은 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취업한 경우도 평균 임금은 40여만 원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취업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에 발달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기 위한 맞춤 일자리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발달장애인 지원법에는 직업교육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서비스 제공 부분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발달장애인의 교육, 직업생활 등의 활동을 위한 환경 개선 의무를 부여하고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기관에는 직업재활시설을 구비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들은 어떻게 직업생활을 하고 있을까? 복지관과 연계해 발달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발달장애인들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메리카노 두잔 사탕시럽 넣어드릴까요? 음료 쿠폰 드릴까요? 여느 바리스타 못지않게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는 모습.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무 중에도 이들을 위한 현장 교육은 계속됐는데요. 신경 쓰지? 않아요. 이쪽이 아메리카노이고 이쪽이 밀크티입니다. 시작! 부드럽게. 이쪽이는 아메리카노고 이쪽이는 밀크티입니다. 잘하셨어요. 네.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커피 메뉴를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커피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커피 메뉴가 조금 원활해지면 사이드 메뉴랑 같이 아이들이 만들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하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저희 아이들 특징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뭔가 지시가 없으면은 가만히 서 있거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제가 없어도 움직일 수 있게끔 네, 하는 게 제일 마지막 단계이기는 합니다. 카페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발달장애인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빵, 쿠키 그 외의 제품들 재고 조사부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안 늦었어요. 처음에는 여기 초보자라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좀 여기서 일하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커피 만들면서도 손님들이 같이 대화할 때 그때가 즐거운 커피가 된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들도 직업직무 수행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곳 카페. 저희 아이들이 장애가 있다라는 인식을 먼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도대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터 가지시거든요. 근데 막상 일을 해보면은 제가 비장애 친구들도 가르쳐봤지만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뿐입니다. 이 카페라는 매장에서 조금만 저 친구들한테 시간만 조금만 더 주어지고 또 조금만 노력만 해주신다면은 네, 뭐 아무 별 문제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스타 실무교육 외의 기본적인 직업교육은 이곳 서대문 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발달장애인들의 전문 직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바리스타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전문 바리스타들이, 발달장애인 전문 바리스타들이 이제 배출이 되었고요. 기관에서 바리스타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같이 배우는 일반 지역사회의 바리스타 훈련센터와 연계를 해서 바리스타 센터는 바리스타 전문 기술을 가르치고요.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 마인드, 그다음에 직업 인식, 직장 예절 등에 대한 그런 직업에 관련된 훈련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전문 바리스타로서 준비가 되면 이제 취업으로 연결하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요. 그런 커리큘럼을 마친 친구들을 저희가 꿈앤 카페를 통해서 취업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법률이 시행된 후 이와 같은 직무교육을 위한 시설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이제 안착이 되고 나면은 지금처럼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그런 상태는 아마 벗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 정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소득을 얻어서 본인이 원하는 여가 문화 서비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모두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운영해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의 권리 옹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 살펴보면서 향후 발달장애인 지원이 나아가야 할 길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발달장애인법, 재활법, 사회보장법에 의해 발달장애인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삼두마차라고 그래야 되나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이게 하나가 뭐냐면은 발달장애인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뭐고, 이들이 현실태가 어떻고 무엇이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그런 조사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 큰 한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그 지역센터하고 비슷한 것처럼 발달장애인의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그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 또 큰 축으로 하나가 돼 있고, 또 하나가 권리 옹호를 해야 되는 어떤 P&A 기관이고 권리 옹호 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세 개가 서로를 이렇게 견제도 하기도 하고 맞추어 나가는 형태가 돼 있어요.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주정부 발달장애인위원회, 발달장애인 옹호기구, 대학 발달장애인 교육연구센터까지 세 자매기관이 골관이 돼 지원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랜터만 법의 경우 무려 300여 조항에 이르는 방대한 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랜터만 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 뇌성마비, 간질, 자폐 증상으로 규정하고 대기자 없이 재정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25만 명 정도인데 이들 가운데 성인 발달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이 지역사회에서 직업생활을 영위하며 각종 의료 및 자립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발달장애자 지원법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연구, 전문가 육성, 단체 지원 등이 명문화돼 있어 사회적인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결성도 활발하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지는데요. 발달장애인들도 자신들이 모임을 꾸려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저희들이 그걸 자조 모임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도 한 3년 전부터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리더도 정하고 우리의 모임을 나름대로 이제 꾸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근 한 15년 전부터 1000여 개가 넘는 좀 자조 모임들이 있고 그리고 전국 대회들을 매년 해요. 그러면 이들이 전국 대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라든지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발달장애인법의 어떤 자조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좀 가까운 일본 사례를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마 당사자의 어떤 권익 향상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 이들을 지원하는 단독 법률로서의 의미를 갖는 발달장애인 지원법. 법률이 성공적으로 안착돼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베어베터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인쇄제본과 화환 제작, 커피 제빵 사업이 주 영역인 이 회사 직원의 80%가 발달장애인입니다. 모두의 우려를 딛고 창업 3년 만에 매출 50억 원, 그리고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성공에는 편견을 버린 두 젊은 CEO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법률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 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19대 국회 법률,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